지수함수. 지수함수는 y는 여기 이제 지수가 들어가는 식이 나오면 이제 지수함수가 되는 거야.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y는 a의 x제곱 요거에 대해서 먼저 배워볼게요. y는 1차식이면 1차함수, y는 2차식, 2차함수 이렇게 보이잖아요. y는 지수에 문자가 들어가는 식이 나오는 거예요. 지수함수라고 하는 거. 얘는 이제 지수함수의 기본형이고요. 기본형. 그럼 이제 지수함수가 정의되려면 a의 조건이 필요한데 x가 실수일 때 밑조건이 뭐였죠? 원래 지수에서는 a가 어떻게 됐었어? 양수였었죠. 근데 1이 아니다는 언제 들어갔죠? 로그를 정의하면서 그랬잖아요. 그럼 지수를 정의할 때 1이 아니다라는 건 안 들어가도 상관없잖아. 근데 지수 함수에서는 1이 아니다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수에서는 a가 1 돼도 상관이 없어. 로그를 정의할 때 밑조건이 1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지수에서는 밑이 1 들어가도 되는데 1이 왜 빠지냐면은 y는 1의 x되고 이렇게 되면 이거 지수함수 아니죠. 이거 무슨 함수야? 이거는 이제 상수함수. 상수함수니까 우리가 지수함수를 따질 때는 밑조건이 1이 아니다라는 게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지수 없이할 때는 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이 지수함수의 정의역은 뭐냐면 정의역은 일단 실수입니다. 실수. 모든 x에 대해서 y 값들이 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거 우리가 이제 a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가 이렇게 불러요. a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다. 그럼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y는 ax 제곱의 그래프. a가 1보다 클 때하고 0에서 1 사이 할 때 그래프가 달리 그려지는데 a가 1보다 클 때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1보다 클 때. 자, 좀 해주세요. 1, 2, 3, 4. y, 2, 3, 4. 자, 이걸 먼저 그릴 거야. y는 2의 x제곱. 일단 한번 생각해보자. 쓰지 마세요. 이게 그냥 이거 잠깐 써는 거야. y는 2의 x제곱. x 대신에 원래 처음에 배울 때 뭐 0 넣고 1 넣고 2 넣고 이렇게 규칙을 좀 찾아보는 거잖아요. x 대신 0 넣어볼까요? 얼마죠? 0이면 1이죠. 0,1을 지나요. 1 넣으면 2죠. 2 넣으면 4죠. 그러면 3 넣으면 8이니까 점점 더 가파르게 증가하겠죠. 1 넣으면 2고 2 넣으면 4인데 3 넣으면 8이야. 4 넣으면 16, 5 넣으면 32 점점 가파르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이제 증가한다는 거 알았네. 이쪽은 계속 증가하는데 그럼 이쪽에 계속 감소하느냐 그것만 확인하면 되겠네. 그쵸?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1이니까 이게 단 정도 되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넣으면 4분의 1이죠.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얘의 단 정도. 마이너스 3 넣으면 8분의 1. 마이너스 4 넣으면 16분의 1. 음수 쪽으로 아무리 가도 0은 안 되죠. 음수는 안 되죠. 근데 0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8분의 1, 16분의 1, 64분의 1 점점 가까워지잖아. 그럼 점점 가까워진 우리 이 선을 뭐라고 불러? 점근선 이렇게 부르잖아. 그러니까 지수함수도 뭘 가져? 점근선이라는 걸 가져. 요 x축 네가 뭐가 되냐면 점근선이에요. 점근선은 이제 y는 이렇게 점근선 가져가요.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이쪽은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고 0,1 지나면 여기서는 이제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뭐냐면 y는 2의 x제곱. 그럼 숫자가 3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지 1에서 2 사이면 어떻게 될지 이것만 알아보면 되겠죠. y는 3의 x제곱 한번 그려볼게요. 이번에 y는 3의 x제곱. 이거 쓰지 말고. 아까 얘는 0 넣으면 1 나왔거든. 얘도 0 넣으면 어때요? 1. 그럼 얘 3이든 4든 5든 6이든 간에 0 넣으면 무조건 1이네.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지나는 거야. 누구나 0 넣으면 1. 그 다음에 아까는 1 넣으면 2였는데 1 넣으면 3이죠. 그러니까 얘보다는 이쪽에서 위에 있네. 1 넣으면 3. 2 넣으면 4인데 얘는 2 넣으면 얼마? 9죠. 더 위에 있죠. 얘도 증가하긴 하는데 얘보다 더 빠르게 가파르게 증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쪽에서. 여기는 똑같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1 넣으면 2분의 1인데 3분의 1이야. 2분의 1이 커? 3분의 1이 커? 2분의 1이 크지? 그럼 얘가 어디 있는 거야? 아래에 있는 거야. 더 아래.
더 아래에서 x축으로 다가가는 거. 근데 봐봐. 이쪽에서는 위에 있는데 이쪽에서는 아래에 있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여기서 아래쪽에서 x축에 가면 안 되는 지금 어쩔 수 없어. 그렇게 그려진 거. y는 3의 x제곱 이렇게 그려진다. 그럼 4의 x제곱은 더 가파라질 텐데 우리가 1보다 클 때 그리니까 이제 뭐도 그려봐야 돼. 1에서 2 사이도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2분의 1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번에는 2분의 3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2분의 3. 2분의 3 하지 마요. y는 4의 x제곱 되면 어떻게 될까? 2분의 3도 해보자. 이렇게 생깁니다. y는 2분의 3의 x제곱 이렇게 하면 얘도 0분의 1이죠. 1르면 2분의 3. 아까 얘는 2분의 3 20일 거 아니야. 그럼 이쪽에서는 이쪽에서 아래에 있으면 이쪽에서는 위에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y는 2분의 3을 x제곱. 그러니까 1보다 클 때는 a가 크면 어떻게 돼요? a가 클수록 어떻게 돼요? a가 클수록 y축에 가깝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1보다 클 때는 a가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는데 가깝다라고 할게요. 가까워진다 이렇게. 그럼 a가 0에서 1 사이에 보자 이번에. a가 0에서 1 사이. 음수일 때는 없죠. 1이 아닌 양수였으니까. a가 0에서 1 사이는 어떻게 그려지는데? y는 2분의 1 x제곱 먼저 그려볼게요. y는 2분의 x제곱, 3분의 1 x제곱, 4분의 1 x제곱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y는 2분의 1의 x제곱. 아까 얘네들은 다 1 넣었을 때, 0 넣었을 때 1을 지나죠. 얘도 봐봐. x 대신 0 넣으면 어때요? 1이죠. 얘도 0,1을 지나네. 1 넣으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여기서 점점 가까워지네. 그쵸? 마이너스 넣으면 2죠. 마이너스 2 넣으면 4고 이쪽에서 어떻게 돼요?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지. 아까 y는 2의 x제곱하고 어때요? y축 대칭된다고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거지. 얘도 마찬가지로 x축에 점점 가까워지니까 이 x축이 뭐가 되는 거야? 정근선이 되는 거야. x축 y는요. 이게 정근선이 되는 거야. 3분의 1 x제곱 되면 어떻게 되나? 3분의 1 x제곱. y는 2분의 1 x제곱. 3분의 1 x제곱은 0 넣으면 1 지나는 거 똑같아. 1 넣으면 3분의 1 더 아래에 있죠? 2 넣으면 9분의 1 더 아래에 있단 말이야. 마이너스는 3이니까 위에 생기죠? 어떤 느낌이야? 이쪽에서 위에 있다가 0,1 똑같고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여기 y는 3분의 1가 있습니다. 4분의 1 x제곱 좀 더 이쪽으로 가깝겠죠? 3분의 2 x제곱은? y는 3분의 2 x제곱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 없으니까 저쪽으로 가깝겠죠? 3분의 2 x제곱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얘는 y는 3분의 2의 x. 그럼 a가 0에서 1 사이는 a가 클수록 이 아니라 a가 작을수록이겠죠? a가 작을수록 어디에 가깝다? y축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럼 얘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자. 첫 번째, 이 지수함수의 정역하고 치역. 정역은 x축 전체를 그려주고 있으니까 정역은 실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치역은 이제 y값 중에 대응되는 게 치역이죠. 실수 전체가 다 대응되고 있는 건 아니죠. 어디만 대응되고 있어? 양수만 대응되고 있죠. 0도 안 되고 있으니까. 치역은 집합으로 y는 0보다 크다. 이게 치역이다. 그 다음에 그래프의 특징. a가 1보다 커. 그럼 무슨 함수라고 부르는데 이런 거는? 이런 거 무슨 함수라고 부르는데요?
증가함수 이렇게 보면 되잖아.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 증가함수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x1하고 x2를 비교했는데 x2가 커. 이거 이면 fx1하고 fx2를 비교해도 fx2가 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증가함수. 이미의 두 수를 잡았는데 큰 걸 넣었을 때 함수값이 더 크면 증가함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a가 0에서 1 사이면 a가 0에서 1 사이면은 그래프가 감소하고 있죠? 감소함수다. 너무 중요한 것들이야. 감소함수. 그리고 감소함수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x1하고 x2를 봤을 때 x2가 클 때 반대로 fx1하고 fx2를 비교했을 때 너가 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증가함수다. 이렇게 나오면 감소함수. 이런 거 알아채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1대1 함수. 세 번째 1대1 함수다. 이거 1대1 함수. 1대1 함수가 뭐야? 뭘 만족할 때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그래? 기호로 뭘 만족할 1대1 함수라고 그래? x1하고 x2가 다르면 fx1하고 fx2가 다르다. 이걸 만족할 1대1 함수라고 그러죠? 이걸 이제 말로 풀었으면 이런 얘기야. 서로 다른 x의 원소가 서로 다른 y의 원소랑 대응되는 관계.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서로 다른 x의 원소가 서로 다른 y의 원소랑 대응되는 관계. 이걸 만족하면 1대1 함수인데 1대1 함수의 특징은 뭐야? 우리가 이게 뭐 많이 쓰지 않잖아. 문제 풀 때. 1대1 함수는 어떻다? 증가 또는 감소한다. 그래프가 증가 또는 감소다. 이게 중요한 거죠. 1대1 함수는 증가 또는 감소. 그러니까 증가하려면 계속 증가해야 되고 감소하려면 계속 감소해야 돼. 증가했다 감소하거나 감소했다 증가하면 1대1 함수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상 지나는 점이 있어. 그게 뭐죠? 0,1. 0,1은 항상 지납니다. 0,1 지나고 점근선을 가죠. 점근선. 점근선 뭐야? x축. y는 0. 가죠. 네 번째 특징. 네, 마지막 다섯 번째. y는 a의 x제곱하고 y는 a분의 1 x제곱은 어떤 관계다? 2의 x제곱하고 2분의 1 x제곱하고는 어떤 관계다? 이거는 y축 대칭. 이건 지수함수 몰라도 원래 알 수 있는 거잖아. a분의 1의 x제곱 뭐야? 얘가 a의 마이너스 x제곱이잖아. x 대신에 마이너스 x제곱은 뭐야? y축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서로 y축 대칭은 관계되어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지수함수의 기본이야, 기본. 알겠어? y는 fx는 ax제곱의 성질. fx는 ax제곱 성질 배울게요. x 더하기 y는 어떻게 될까요? fx 더하기 y는 여기 x 더하기 y 되면 어떻게 돼요?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뭘 바꿀 수 있어? 더하기가 곱하기로 바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맞나요? fx 더하기 y가 뭐야? fx 더하기 y는 a의 x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되잖아.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다?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 첫 번째 성질. 빼기는 어떻게 될까? 그럼 두 번째. f의 x-y. 빼기는 fx를 fy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유는? 좌변은 a의 x-y제곱. 우변은 a의 x제곱 나누기 a의 y제곱. 통이 사네요. 두 번째 성질. 세 번째 성질. f의 nx 이렇게 들어갔다. x 대신에. x 대신에 nx 대입하면 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nx 들어가면. 자, 여기 nx 넣었다고 해봐. 그럼 a의 x제곱은 n제곱이죠. a의 x제곱이 뭔데? fx잖아. 그거에 뭘 할 수 있다? n제곱 이렇게 할 수 있다.
nx는 a의 nx제곱, 이게 nx고, 우변은 a의 x제곱의 n제곱이잖아. 서로 같은 거 같죠? 할 수 있잖아. 마이너스는 어떻게 될까? 네 번째. f-x. f-x는 뭐랑 같을까요? 여기다 마이너스 x 넣어봐. a의 마이너스 x제곱. 그럼 a의 x제곱분의 1이잖아. 뭐랑 같은 거? f-x분의 1이랑 같은 거. 얘도 확인해 보면은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뭐다? a의 x제곱분의 1이다. 이런 성질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함수 보면은 이런 것들이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기본. 근데 평행 이동 한번 해보자. 평행 이동. 지수함수의 평행 이동 한번 해볼게요. 자, y는 ax의 제곱이 있는데 너를 x축의 방향으로 m,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n 평행 이동 해보려고 해. 그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뭘 대입하잖아. x 대신에 뭐 대입? n. y 대신에 뭐 대입? y-n 대입하는 거죠. 그럼 식이 어떻게 돼? y는 y-n에다 y는 할게요. y는 a에 x-n 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림을 한번 볼까요? 원래 a의 x제곱은 항상 0,1을 지나잖아, 그래프가. 1,1을 지나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합시다. 여기 이제 y는 a의 x제곱 이렇게 그렸어. 그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하면은 항상 얘를 기준으로 그리면 돼. 얘를 기준으로. x축으로 n만큼 많이 이동시킬게. 여기 이제 n 되는 거죠, 그렇죠? y축으로 n만큼 n은 한 이 정도로 합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를 n이라고 할게. 그럼 이렇게 이동했어. 그럼 얘는 좌표가 뭐 돼? x축으로 n만큼 이동했으니까 x좌표는 n, y좌표는 n 플러스 1. 그럼 그래프 올릴 때 이렇게 지나면서 접는선 그대로인가? 접는선도 어떻게 돼야 돼? 접는선도 n만큼 올라와야 되잖아. n만큼 올라오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가 1이니까 한 이 정도까지 올라와야 되겠네. 접는선이 이렇게 올라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뭐가 돼야 돼? 이게 n 돼야 돼. 접는선도 이렇게 올라가서.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래프 그림 방법이야, 이게. 평행 이동했을 때. 얘가 뭐라고? y는 a의 x-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평행 이동했을 때 정의역이나 치역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볼까요? 첫 번째, 정의역. 정의역은 안 바뀌겠네, 그렇죠? 실수. 치역이 바뀌겠어, 치역. 치역이 원래는 양수였죠. 얘는 치역이 어떻게 돼요? y가, y는 원래 0초가였죠, 0초가. 뭐 초가 되는 거야? 0초가였어, 원래? n초가야, n 플러스 1초가야? 여기 n이잖아, n. n초가 돼, n초가? n초가. n초가 맞죠? 정근선 n만큼, 원래 0이었는데 n만큼 올라오는 거야, 정근선이. 정근선이 뭐야, 그러면? 항상 지나는 점 먼저 할까? 항상 지나는 점이 뭘로 갈게요? n이 아니야. n 플러스 1. 원래 1 지나야 되니까 n 플러스 1. 정근선은? 정근선은 원래 y는 0이란 말이야. 근데 y축 평행 이것만 보면 되죠. y는 뭘로 바뀌어? n으로 바뀌어. 이런 식으로. 알겠죠? 하나 그려볼까, 그럼, 여러분들? y는 2의 x-1제곱 마이너스 2. 이거 한번 같이 그려보자. 원래 시간을 좀 줘야 되는데 시간 좀 없어서 오늘 바로 할게. 복습 꼭 해봐. 이게 기본이 뭐야, 기본. y는 2의 x제곱이 기본이죠. 그걸 어떻게 하는 거지? x축으로 얼만큼? 1. y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이동한 거야. 그럼 봅시다.
순서대로 해볼게. 원래는 0,1 여기 지나야 돼. 그런 다음에 이렇게 증가하게 그려져야 되죠. 위치 2니까. 근데 x축으로 1만큼, y축 평, 2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 되면 얘가 어떻게 돼? x축으로 한 칸, y축으로 두 칸 내려가 여기를 지나게 되는 거란 말이야. 여기 지나면서 증가하게 그려야 되는데 이제 뭘 찾을 거냐면 점근선을 찾을게, 점근선. 두 칸 내려갔으니까 점근선이 뭐가 돼야 돼? y는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이 되는 거야, 이렇게. 요게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야. 그럼 준비가 끝났어. 항상 지나는 점과 증가냐 감소냐 하고 점근선. 그러면 항상 지나는 점이 여기고 증가한다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점 지난 다음에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실제야, 실제. 얘가 이렇게 절대 그리면 안 돼요. 어떤 점을 기준으로는 얘가 여기서부터는 좀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맞는 거야, 알겠죠? 이거 아니야. 그리는 거 어렵지 않죠? 이렇게. 지금은 안 해보는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는 거기 책에다가 비욱한 둔 다음에 이거 해봐. y는 2분의 1에 x 플러스 2제곱 플러스 1. 같이 해볼게 그냥. 자, 얘는 x축을 얼만큼 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는 1만큼 이동한 거죠. 얘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 항상 지나는 점이 0,1 여기 지나야 되죠. 감소함수야 지금. 감소함수인데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1만큼 여기로 바뀌었어. 항상 지나는 점이. 맞아요?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아니네. 여기지. y축 1만큼. 맞아요? 여기야. 근데 감소인데 점근선도 어떻게 해야 돼? 한 칸 위로 올라가야 되죠? 점근선이 어디? y는 1. 그래프는 요점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야지. 돼요? 그렇죠? 여기 이제 평행 이동. 대칭 이동 볼게요, 지금부터는. 자, y는 ax 되고 첫 번째 x축. x축 대칭 이동하면 식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돼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a의 x 되고 이렇게 되는 거. x축 대칭. y축 대칭하면 y축.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니까 a의 마이너스 x 제곱인데 이건 다르게 쓸 수도 있죠. 어떻게 쓰면 돼요? a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원점 대칭하면 원점 대칭하면은 y는 마이너스도 붙고 여기도 마이너스 이렇게 붙는 거지.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분의 1의 x. 이렇게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정역 안 변하죠. 근데 치역은 변할 때가 있죠. 언제 치역이 변하죠? x축 대칭하거나 원점 대칭하면 치역이 변하죠. 음수 이렇게 바뀌는 거. 점근선은 어때요? 점근선. 어떤 경우에도 점근선은 변하지 않죠. 점근선 변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중요한 거. y는 우리는 a의 x제곱에서 x하고 y축 평행 이동을 하고 대칭 이동을 할 때 이 a 앞에 어떤 숫자가 온 적은 없잖아. a의 x제곱에 여기 바뀌고 뒤에 더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실수배를 한 거는 아직 안 했잖아요. 그렇죠? 가끔 문제에서 보면은 여기에 실수배를 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 실수배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되냐면 0보다 커야 돼. 알겠어? 실수배가 0보다 클 때 얘기할 수 있어. y는 KA x제곱의 그래프. 이거는 가끔 문제에서 나와서 내용을 아주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k 곱하기 a x제곱인데 이 k를 밑이 a가 되는 지수 형태로 바꾸려고 하는 거야. 이 k를 내가 바꾸려고 한다고. a의 몇 제곱으로? a의 뭐 하면 되죠? 로그 a의 k 이렇게 하면 되나? 이 k 맞아?
A와 K 자리 바꾸면 되잖아. K죠. 이렇게 바꾼다고. 위치를 A로 바꾼다고. 그럼 여기 곱하기 뭐 돼요? A의 X제곱 이렇게 되죠. 얘는 다시 쓰면 뭐죠?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K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K가 곱해진 거하고 그냥 Y는 A의 X제곱하고 그냥 평행 이동 관계라는 거야. 겹쳐진다 이런 얘기지. K, A의 X제곱이니까 A 앞에 뭔가 곱해졌으니까 안 겹쳐질 것 같았잖아. 근데 앞에 어떤 숫자가 곱해졌을 때는 X축 평행 이동한 거랑 똑같다고. 어떻게 한 거야? X축의 방향으로 어떻게 한 거야? 마이너스 로그 A의 K 평행 이동하는 거지. 문제에서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자. 자, 이거 예를 뭐 살짝 들어보면 이런 거야. y는 3 곱하기 2의 x제곱 이렇게 주면서 이거 2의 x제곱하고 포개어주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y는 2의 x제곱하고 포개어주니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원래 숫자가 나타나지 포개해지는 거거든. 위치 2일 때는 2끼리, 3일 때는 3끼리, 2분의 1, 2분의 1끼리 포개해져. 그러니까 앞에 3이 있으니까 이건 평행 이동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를 x축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 이렇게 물어보면 3을 어떻게 바꿔야 돼? 2의 몇 제곱? 로그 2의 3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2의 x제곱 다시 쓰면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3 x축으로 얼만큼 이동? x축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y는 2의 x제곱하고 어떻게 된다? 포개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보도록 할게요. y는 a x제곱 그냥 이거 그대로 줬을 때는 최대값 최소값이 있어요 없어요? 최대값 최소값 있어요 없어요? 증가함수도 최대가 없고 최소도 없어요. 정의역 0초가니까 최소 없죠. 0 이상 돼야지 0이 최소값이 되는데 일단은 정의역이 없으면 얘는 최대값 최소값이 없어요. 그럼 얘는 정의역을 줘야 되겠죠. x가 m에서 1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보자 이런 얘기야. 근데 a가 1보다 클 때하고 0에서 1 사이일 때는 그래프 모양이 다르잖아. 그럼 최대 최소할 때도 두 가지로 나눠서 해야 되겠지. a가 1보다 클 때는 정근선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정근선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증가하게 y는 a의 x제곱이 그려진단 말이야. 그럼 정의역이 m에서 n 사이면 여기가 m이고 얘가 n이고 이렇게 되면서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 이런 얘기잖아. 그럼 얘는 언제 최대가 되는 거야? 최대값은 어쨌든 a가 1보다 큰 증가함수니까 n을 대입했을 때 최대값이 되는 거고 최소값은 작은 거를 대입했을 때 최소값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증가함수니까 정의역 큰 거 대입하면 최대, 작은 거 대입하면 최소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a가 0에서 1 사이일 때는 a가 0에서 1 사이일 때는 감소함수잖아요. 정근선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감소한단 말이야. 그럼 정의역이 n부터 n까지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번엔 n 집어넣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최소값이 되는 거죠. 최소값 fn 최대값 fn 작은 거 대입하면 크다. 1차 함수의 증가 감소처럼 알겠죠?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더 해볼까요? y는 평행 이동은 중요한 거 아니죠. 뭐가 중요해? 증가냐 감소냐가 중요해. 얘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이게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함수죠. 정의역을 이렇게 줬다고 해봐. 최대 최소 구해봐 할 때 그래프 그려야 되나요? 안 그려도 되죠. 증가함수는 큰 거 넣으면 최대, 작은 거 넣으면 최소라는 거 알고 있잖아. 우리가 이제 별로 이제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하면은 그냥 최대는 라지 m이라고 쓰고 최소는 스몰 m이라고 쓸게. 이제 푸는 가운데. 그럼 최대값은 뭘 대입해야 돼요? 1을 대입해야 되죠? 최대값은 F1이란 말이야. 얼마야? 8 이렇게 되고 최소값은 F-2 얼마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보시면 y는 2분의 x-1 되고 플러스예요. 정의역이 1에서 3, 4 이렇게 됐다. 얘는 감소함수죠. 감소함수면은 뭘 넣어야 최대지? F1 작은 거는 최대란 말이야. 1 넣으면 얼마? 2 최소는 F3 3 집어넣으면 얼마? 4분의 5 이런 식으로 하시다. 요게 이제 지수 함수의 전체적인 내용이야. 일단 방정식이 뭐예요? 방정식 미주수에 따라서 3 거짓이 되는 3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 이게 방정식이거든. 그럼 지수 방정식은 미주수가 어디에 있어야지 지수 방정식이 되겠어요? 지수에 미지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수 방정식은 지수에 미지수 있는 방정식이에요. 지수에 미지수 있는 방정식. 얘가 지수 방정식이다. 그럼 지수 방정식을 푸는 유형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첫 번째,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 이게 첫 번째 유형이야.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거. A의 fx제곱은 A의 gx제곱. 이런 걸로 고칠 수 있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야. 밑이 A로 갔죠. A의 fx제곱은 A의 gx제곱 이런 꼴이 되면은 어떻게 풀 거냐. 여기서 A는 당연히 뭐예요? 양수고 1이 아니다. 이런 조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이제 밑이 같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지수끼리 같아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풀면 돼? fx는 gx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죠. 밑이 같으면.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에 많이 풀었던 이런 거지 뭐. 4의 x 플러스 1제곱은 32에 3-x제곱 풀어봐.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게 이제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거죠. 뭘로 통일할 수 있을까? 2로 통일할 수 있겠죠? 그럼 왼쪽은 2의 몇 제곱이야? 여기는 2의 몇 제곱? 얘가 2의 제곱이니까 2x 플러스 2제곱 이렇게 될 거고, 우변은 2의 5제곱에다가 3-x제곱이니까 15-3x제곱 이렇게 바꿔서 문제 풀자 이거지. 그럼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같다 해서 방정식을 푸는 거야. 그럼 지수끼리 같다 하면 어떻게 돼요? 5x는 13, x는 5분의 13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지수 방정식이라 이런 거야. 첫 번째 유형,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유형. 그럼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지수를 같게 할 수 있는 경우. 지수를 갖게 할 수 있는 경우. 지수를 갖게 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밑은 달라. A의 fx제곱은 B의 fx제곱. 이런 걸로 고칠 수 있는 형태. A의 fx제곱은 B의 fx제곱. 여기서는 A가 0보다 크다, A는 1이 아니다. 그 다음에 B가 0보다 크다, B가 1이 아니다. 이런 조건.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지수가 같으니까 일단 뭐가 같다 할 수 있어? A하고 B가 같다.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맞나요? 지수가 같으면 밑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같겠죠. 근데 A하고 B가 달라도 얘가 성립할 때가 있어. 언제죠? A, B는 달라도 얘 성립할 수 있어. 언제?
fx가 뭐일 때? 영이 0일 때. 그러니까 얘 또는 fx가 0 되는 x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그냥 지수가 같아야 되는데 지수를 갖게 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밑이 같은 건 당연하고 밑이 다르더라도 지수가 0 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얘도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그럼 x 플러스 1의 x제곱이 5의 x제곱 이렇게 지수가 같죠? 지수가 같으면은 일단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x 플러스 1 5 이렇게 밑이 같으면 성립하겠죠? 그렇죠? 그럼 x는 얼마지? x는 4 이게 성립돼. 근데 4만 되는 게 아니라 또 뭐가 된다고? 지수가 0이 돼. 지수가 0 되면 어떻게 돼? 1의 0제곱은 1의 0제곱은 0 5의 0제곱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성립하죠? 5의 0제곱 이렇게 성립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 A의 x제곱이 반복되는 경우 A의 x제곱이 반복되는 경우 같은 부분이 2회 이상 반복되면 뭘 이용하자고 그랬죠? 치환을 이용하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푸는 거야? 이게 반복이 되면은 A의 x제곱을 t로 치환한다. 그럼 A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t의 범위입니다. 범위. A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t의 범위가 중요한데 A의 x제곱은 어떻게 되죠? A가 0에서 1 사이일 때도 0보다 크고 A가 1보다 클 때도 0보다 크죠? A가 1보다 크면 증가하면서 그냥 0보다 큰 거고 A가 0에서 1 사이면 감소하지면 0보다 큰 거잖아. 결국에 t가 뭐라는 거? 0보다 크다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A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t가 0보다 크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4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 마이너스는 0이다. 이렇게 좋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2의 x제곱이 두 군데 이상 들어가 있으면 치환이다. 이런 얘기야. 그럼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해.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t제곱 마이너스 2t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t 구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t가 뭐다? 0보다 크다. 이거 중요해. 그럼 아래 거 인수분해하면 y하고 1이니까 t가 뭐하고 뭐야? t하고 2하고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는 아니 되는 거지.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어도 어차피 답을 몰라. 2의 x제곱 마이너스 되는 건 없으니까. 알겠죠? 그러면 t는 2다. 이게 답이야? 우리가 원하는 건 x죠. t가 뭔데? 2의 x제곱. 그럼 다시 풀어야죠. 2의 x제곱이 2 되는 x를 찾는 거. 그 x는 얼마? 1.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크게 이 세 가지 유형밖에 없어요. 치수를 갖게 할 수 있는 경우,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경우, 치환하는 경우, 이거밖에 없는 거야. 이게 지수 방정식 전체야. 알겠어요?